바로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보경 선수, 박동원 선수, 송승기 선수가 MVP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데일리 MVP는 문보경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포템 터진상 맞아요? 포템 터짐상입니다. 포템 터짐상. 네. 홍창기 선수. 요거는 이제 저기 결승타 치는 네. 홍창기 선수. 그리고 오늘 저 승리 투수가 김진성 선수죠. 네. 기록이 있다고요? 최고령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종전은 SK 가드겸 선수가 39세 29일이었는데 오늘 김진성 선수가 40세 7개월 20일. 40세. 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40세 이상 선수의 첫 승리입니다. 네. 근데 오늘 던지는 모습으로 봐서는 거의 20세였어요. 이틀했습니다. 더 싱싱해지는 것 같은데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 저 김진성 선수는 특히 이제 이동욱 감독이 감독으로 계실 때 또 김진성 선수의 덕을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20년대도 김진성 선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금 아까 이정훈 위원이 이야기해 줬듯이 20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 9위를 보는데 저도 김진성 오늘 투구하는 모습 보면서 역시 패스트볼의 9위가 어느 정도 살아나다 보니까 포크볼도 잘 통하고 그리고 노시안 선수의 그 삼진 하이 패스트볼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염경엽 감독도 저희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도 미디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말씀하셨던 김진성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노시환을 삼진으로 잡은 상황 그 전과 그 후로 극명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7대 4로 앞서는 상황이었죠. 네. 4회 초였는 상황에서 1사 만루에서 어떻게 보면 투수 교체가 김용우 선수가 올라오면서 리베라토 선수 이루수 프라이로 잘 막으면서 그렇죠. 투아웃 만루 상황을 만드는데 문현비 선수에게 볼레 주면서 7대 5로 쫓기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김용우 선수가 노시안 선수 상대를 하지 않게 하고 연경 감독은 김지훈 선수를 내보냈어요. 그렇죠. 김지훈 선수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주무기 하이패스볼과 포크볼을 던지면서 타자를 압박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막아내면서 김지훈 선수가 승리 투수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김진성 선수가 9원승도 챙겼고 또 팀도 승리를 이끌면서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가져갔는데 우리가 프리뷰 때도 오프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90.5%. 90.5%. 21번 중에 19번이었습니다. 딱 두 번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뒤집은 게? 네. 2013년 KS 한국 시리즈 두산 대 삼성 경기가 그러니까 삼성이 1승, 그러니까 2패로 뒤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뒤집은 적이 있고 네, 마지막. 7차전까지 가서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번은 2007년 SK가 두산. 2패 후에 4연승을 해서 4연승을 해서 그때 두산의 감독은 김경문 감독이었고요. 그래서 딱 두 번만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을 못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확률을 일단 물론 이 확률이 역대 그 횟수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전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대 이래 왔다는 그런 그 선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 2차전 경기 분석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초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찬규가 좀 흔들리면서 특히 염경엽 감독은 강대강으로 갔던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넉 점을 내줬는데 그 점수를 2회에 다 만회하는 LG의 공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초반에 점수를 내면서 네. 어떤 보면 기세를 가져왔는데 그 기세를 김현 선수도 그다음에 문보경 선수 이 좋은 타격감도 이어지면서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상황에서 오지환 선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유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보드라인 끝쪽에 던지는 공들을 골라내면서 그렇죠. 볼넷에서 걸어나갔던 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박동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봐도 체인지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박동원 선수가 초구에 체인지업 잘 보면서 볼로 됐고 그다음도 체인지업을 정말 좋은 타구로 만들어내면서 안타 냈던 게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현수에게도 안타를 허용했고 문보경에게도 안타를 허용하면서 유현진 선수가 결국 오지환에게도 볼넷 내주면서 무사말로 그리고 박동원이 체인지업을 걷어올려서 2타점 적시타 그때까지 0대 4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구본혁의 타구가 유현진 선수의 발을 맞고도 굴절이 되면서
한꺼번에 동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탔고 또 박희민 선수는 이제 기습번트 네.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커브를 가운데 실투 몰리는 커브를 정말 가볍게 받아치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예, 이만큼 한 번 왔을 때 이 찬스를 그냥 넘기지 않고 단 한 번에 이제 역전까지 만들 수 있는 이 LG 타선의 강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경기 초반을 보면서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가 겁니까? 오늘 프리뷰에서 양 팀 투수가 잠실에서 엄청 좋고 강하다. 상대 팀한테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거의- 무색하게 타자들이 네. 왜 너무 잘 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 시즌 단기전은 그러니까요. 페란트레스가 정말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상대 타자도 유현진, 임창규 그 두 선수만 분석하고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들 자기가 쳤던 구 정도로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차전 프리뷰 때도 그렇고 오늘 2차전 프리뷰 때도 그렇고 오늘은 좀 투수전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요? 예, 오늘 뭐 초반부터 난타전이었죠. 임찬규 선수의 초반 그 패착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뭐 양경혁 감독은 강대강 전력으로 갔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일단 뭐 경기 전 몸풀 때부터 뭔가 살짝 좀 업돼 있는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 임창규 선수의 투구를 보면 1회 포심이 144km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는 변화구를 굉장히 좀 많이 섞어주면서 포심이 140을 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포심을 너무 강한 힘으로 경기 초반에 본인 스스로가 힘으로 조금 타임을 좀 뺏은 이후에 변화구를 섞으면서 타임을 좀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회에 황영묵에게 초구 던지면서 안타를 맞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리베라토 삼진 잡은 다음에 문현빈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고 그리고 나서 노시환에게 바로 또 솔로 홈런을 백투백으로 맞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도 구속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가운데 몰린 볼들이었어요. 그렇죠. 임창규의 어떤 장점이라면 타자의 타이밍 배틀과 그다음에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커맨드가 좋은 투수인데 오늘 1회는 그게 정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좀 어떤 하나 타자들이 그 존에 오는 공들을 가운데 몰리는 볼들을 놓치지 않고 치면서 좋은 타구들을 만들어냈고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손아 선수가 3대0 상황에서 2루타를 치고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주선 선수가 선수가. 또 예. 컵을 받아치면서 만들면서 4대0 오늘은 하나가 좀 더 선취점 내면서 좀 압박하면서 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LG가 웬걸요. 이 어떻게 보면 한 번 잡은 찬스를 역전시키는 어떤 저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 팀들을 되게 강팀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초반에 넉점을 완전히 다 극복해냈는데 그래서 사실 2회에 임찬규의 투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초반에 1회에만 32개의 공 던지면서 사실은 점수를 넉 점이나 내줬기 때문에 네. 선발이면 패착이 좀 깊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잘못 던졌네 이런 아쉬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2회에 올라와서 완전 다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연경혁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그래도 임창규가 1회에 실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닝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준 부분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선발 투수가 1회 그리고 이 큰 경기에서 4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뭐 멘탈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임창규 선수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만큼 멘탈이 강한 투수로 좀 봤고 그리고 커브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타이밍을 확실하게 뺏으면서 땅볼 타구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쪽의 어떤 피칭 유형을 좀 가져가면서 오히려 차라리 저는 1회보다는 던지면 던질수록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결국 그 대목이 사실 염기혁 감독도 이야기했던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이제 4회, 그러니까 2회 때, 그러니까 0대 4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LG가 역전을 하는데 뭐 김현수, 문보경, 오지환, 박동원 모두 유현진에 대한 대비를 참 잘했다라는 느낌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현 선수도 중준 안타 쳤고 네. 그다음에 문보경 선수도 어떻게 보면 체인지업을 또 그 만들어내는 그 안타 딱 좋았지만 저는 6번 오지환 선수가 볼넷에서 걸어 나간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오지환 선수는 유현진 선수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볼들을 끈질기게 커트에 내면서 볼넷에서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면 대량 득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오지환 선수 볼넷이었거든요. 네. 저는 오지환 선수가 안타를 쳤다 못 쳤다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볼넷에서 걸어 나가면서 무사 말로로 박동원 그렇죠. 선수에게 연결해줬다. 저는 그게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염경엽 감독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보경과 함께 박동원 선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야기했던 5대 3점 차의 3회만 상황에서 그 당시도 사실은 지금 2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가 흐를 수 있었는데 박동원 선수가 체인지업을 이번에도 유현진에게 받아쳐서 달아나는 투런 홈런으로 5대4, 7대4를 만들었어요. 네, 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네. 이제 5대4 한 점 차였고 2사의 박동원 선수고 볼 카운트가 불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승부로 들어갔죠. 그것도 실투를 체인지업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체인지업을 그대로 받아 때렸고 또 투런 홈런을 때려냈잖아요. 근데 8번에 구보영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볼넷이 분명 뭐 선두 타자 볼넷이 경기에 엄청나게 좀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지금 2사 상황이었고 박동원 선수를 상대로 다시 체인지업으로 승부를 본다?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볼넷을 주더라도 좀 더 어렵게 가고 구보영 선수와 상대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네. 지금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할 때 그 저 위쪽 그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역대 한국 시리즈 명승부가 나고 있었는데 그때 2차전 때 박동원이 홈런 치던 장면이 그대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마치 대자비 같았어요. 그날도 체인지업으로 홈런을 그죠. 쳤어요. 네.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가 오늘 홈런을 쳤잖아요. LG 한국 시리즈 홈런 공동 1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세 개. 세 개. 누구 있어요? 오지환과 오지환. 함께 공동 1위입니다. 둘이. 네. 그렇군요. 예. 저 홈런이 사실 극적이었다라고 영경 감독도 이야기할 정도로 5대4와 7대4는 그냥 점수만의 차이가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사 후에 점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지만 저는 오늘 박동원 선수 배팅하는 모습 보면서 이해도 2타점 적시타 칠 때 보면 박동원 선수 좋을 때는 이 어깨 라인 자체가 어깨 라인. 투수 쪽으로 잘 들어가면서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안 좋을 때 보면 이 어깨 라인이 빨리 빠지면서 덮이면서 땅볼 타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타석에서 보면 그 강한 타구를 만든 유격수 옆으로 빠지나 2루타 친 상황에서도 체인지업이었거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다가 좋은 패스를 내면서 좋은 빠른 타구로 만들어냈고 두 번째 타석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같으면 박동원 선수 욕심을 낸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면서 파울이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땅볼 타구가 많이 나오는데 박동원 선수가 오늘 컨디션 좋겠구나 생각했던 게 첫 타석만 보면 박동원 선수 오늘 좋다 안 좋다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박동원 선수의 달아나는 투런 홈런으로 7대4가 됐고 그 상황도 사실은 이제 매우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타자들도 그렇고 구원 투수들도 그렇고 이 석점의 리드가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돌아서서 근데 7대4 4회 초에서 임찬규 선수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원아웃에 최인호에게 볼넷 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재훈의 땅볼을 유격수 땅볼을 오지환 선수가 약간 욕심을 부리면서 옆으로 흘려서 결국은 1사 1, 2루가 되는 상황이 됐죠. 아무래도 오지환 선수 쇼트바운드 처리하면서 1루 주자를 이어서 아웃시키기 위한 어떤 전진함을 잡으려 했는데 그게 바운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대시를 하지 못하면 튀는 바운드가 되다 보니까 글로브 맞고 튀는 에러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뭐 오지환 선수 잘못했다 보기다 보면 오지환 선수가 선행 주자를 먼저 잡기 위한 네. 어떤 전진하면서 잡는 수비였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임창규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창규 선수 던진 순간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발 물러나면서 1루에 송구해도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들어가다가 놓쳤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 조금 더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영목에게 볼넷 내주면서 1사 만루가 됐고요. 그 1사 만루 상황에서 임찬규 선수 내려가고 김영우 선수가 올라와서 리베라토를 상대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건 리베라토의 2루수를 살짝 넘기는 타구였는데 신민재 선수가 바스켓 캐치를 뒤로 뛰어서 슬라이딩해서 딱 잡아내는 네. 순간 하나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신들린 수비였던 것 네. 같아요. 예.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내야수가 뒤로 따라갈 일이 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타구를 쫓아가는 그 뒤로 찔러가는 그 돌아가지 않고 그 판단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야수들이 어떻게 보면 뜬볼 나오면 항상 발이 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특히 머리 뒤로 가는 타구들은 어떻게 보면 넘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신민 선수 돌아서. 아까 보면서 TV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첫발 스타트가 좋구나. 그리고 신민 선수는 또 외야수로서도 조금 더 수비 연습도 그렇죠. 많이 했던 맞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 자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결국 그 수비 하나로 결국 투아웃을 만들고 물론 이제 문현빈 선수를 볼넷 허용을 하면서 김영우 선수가 이제 한 점을 내줘서 7대5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1-3 만루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든든한 수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리베라토 선수 타석에 김용호 올라온다. 힘과 힘으로 어떤 붙이려고 하는 연경 감독 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지성 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용호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LG 불펜에서 빠른 볼,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투수였기 때문에 그 약한 타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용호 선수가 투아웃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문현빈 선수 본래는 조금 아쉬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지성 선수 넘어오는 과정에서 김지성 선수 역시 위기에서 강하다. 왼손 타자, 오른손 타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도 김지성 선수 올라오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연경 감독은 그 중요한 상황에서 김지성 선수를 등판시키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승리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 약간 높은 볼이었는데 그 공을 노시환 선수가 물론 이제 포크볼에 계속 그 배트가 나가서 파울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약간 높은 볼에 대한 144의 구속인데 높은 공을 맥없이 스윙을 한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투스트라이크 이후였고 투스트라이크 이후. 그리고 김민선 선수의 볼의 회전이나 어떤 무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아, 오늘 그래요? 좋았기 때문에 그 공이 노시안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보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투스트라이크 이후기 때문에 지금 하이패스 볼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노시안 선수보다 저는 김민선 선수의 패스트볼의 위력이 더 좋았다. 네. 144km였지만 그 패스트볼이 위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목에서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한 점을 만회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격을 사실은 저 하나는 더 이상 가져가질 못해요. 네. 그냥 뭐 전체적으로 보면 1회에 하주석 선수가 때려낸 안타 이후에 9회에 리베라토 선수 안타 나올 때까지 안타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뭐 방법이 없네요. 안타 뭐 안 치고 어떻게 이겨요? 그만큼 LG 불펜으로 나왔던 선수들의 구위가 굉장히 좋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을 적재적소에 잘 썼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불펜의 어떤 힘, 이 선수들이 잘 쉬었고 잘 준비했고 그만큼 에너지 넘치는 공들을 잘 뿌려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송승기 선수의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송승기 선수가 10대5 앞서고 있는 6회에 올라와서 7회 2이닝을 던졌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승기 선수는 빠른 볼에 어떤 구위가 좋은 투수고 그리고 체인지업, 슬라이더 잘 구사하는 선수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잠실구장은 이용 잘했고 네. 또 LG의 중견수는 박혜민 선수잖아요. 그렇죠. 잘 맞은 타구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센터의 중견수의 박혜민 선수 믿고 던지는 투구들 그리고 오늘도 구위까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이닝 동안 삼진 3개 어떻게 보면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키포인트가 송승기 선수로 한 연경 감독의 어떤 믿음에 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점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LG가 더 달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맞게 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이 7대5 상황의 4회 말이었어요. 4회 말에 2사 말루 기회를 LG가 잡게 되는데 거기서 문보경 선수가 거의 말로 홈런급의 2루타를 3타점 2루타를 때려내게 되죠. 보통 타자들이 커브가 들어오면 반응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문경 선수는 원래 커브를 노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항상 빠른 볼로 노리다가 거기서 대처하면서 치는 선수인데 그 커브를 처음에 맞았을 때 넘어가나? 라고 생각하지 못할 타구였는데 계속 뻗어나가는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네. 지금 그만큼 문보경 선수 지금 타격 컨디션, 타격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준명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초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투수들이 초구 던질 때는 초구 노리는 타자들 별로 없잖아요. 변화구 초구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맥없이 스트라이크를 네. 보는데. 뭐 그리고 빠른 변화구도 아니었고 118km의 커브였어요. 근데 사실 이 커브라는 것도 문보경 선수가 일단 무조건 잘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타이밍에 완전하게 잘 맞은 타구도 아닌데 펜스를 때려낸 그 자체도 대단하고 초구의 느린 구종을 선택할 때도 충분히 투수는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던지는 건데 그 공을 받아 때린다? 그거는 진짜 그 다음 투구에도 영향이 무조건 미칩니다. 문보경은 어떤 타격 메카닉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아주 쉽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교적 쉬워 보이게 홈런을 만드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보경 선수는 어떻게 보면 타격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중심 이동을 하면서 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컨디션이 나쁘면 조금 깊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슬럼프가. 그런데 굉장히 좋을 때는 정말 무섭게 몰아치죠. 시즌 막판에 되게 안 좋았죠. 그렇죠. 어떤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슬럼프 길게 가면서 연결 감독이 좀 빼주는 경우까지 왔는데 그 슬럼프를 무색하게 준비를 3주 동안 쉬면서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좋았을 때의 타이밍 그렇게 만들어 오면서 공이 타자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 나간 상황에서
공이 다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문봉경 선수 타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8회 말에 그것도 10대 5에서 정우주에게 2사 1루 상황이었는데 문보경 선수가 바로 또 투런 홈런 때려내면서 오늘 5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보면 그리고 MVP가 됐고,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잘 될 때 보면은 그냥 바깥쪽에 있는 패스트볼을 결대로 툭 쳐서 밀어서 담장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보시면은 파울 홈런은 됐지만 밀어서 파울 홈런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문보경 선수는 9월 부진했던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밀어서 제대로 확실히. 넘기겠다.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안타에 5타점 경기를 하면서 오늘 박동원과 문보경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변화구도 굉장히 대처를 잘했고요. 네. 그리고 정훈 선수 빠른 볼로 치면서 좌측 넘어가는 홈런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MVP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됐고, 어떻게 보면 문보경이 살아났다. 김현수 뒤에 문보경.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도 오스틴만 살아난다면 LG 타선은 어떻게 무시무시한 타선을 구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이 지금 잠잠하거든요. 그나마 언제 오늘 볼넷 세게 얻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LG의 공격력이 정말 뜨겁고요. 이거 상대 투수 입장에서 하나 투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겠어요. 거를 타선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한 타자 한 타자 전력 투구, 그리고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를 막고 나면은 다음에 더 까다로운 선수, 그리고 주자가 한 명만 나가면 이번에는 몰리면 큰 거 맞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아마도 좀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투가 많이 나오고 그 실투를 LG 타선이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임찬규가 저기에 뭐 5회까지 못 던졌으니까 초반에 3과 3분의 1 이닝 5실점 4자책점을 했습니다만 오늘 뭐 오스틴이 이렇게 그 삐진 표정이어도 LG가 13점이나 뽑아내는 대단한 화력을 보여줬고, 연결 감독이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격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뭐 송승기도 잘 던졌고, 그리고 함덕주 이정용도 여유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일단은 점검을 맞춰서 3차전, 4차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제 1차전에서도 뒤에 중간 투수들이 올라오면서 편한 상황에서 올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컨디션을 맞추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오늘 2차전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함덕주, 그다음에 이정용 선수 또 어떻게 보면 그 마무리 해주면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는 중간 투수까지 다 예를 맞춰졌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 감독 2차전까지는 정말 만족한 경기력, 만족한 투타의 어떤 밸런스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박혜민으로 착각했던 천성호의 네. 기가 막힌 수비가 하나 나왔죠. 그게 13대 5 9회 초였어요. 이원석 선수의 타구였는데 뒤로 뛰면서 슬라이딩 캐치를 해서 진짜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저도 잡는 순간 이제 슬라이딩하는 순간 박혜민 선수인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천성호 선수가 정말 본인도 잡고 나서 정말 너무 좋은 한박 웃음도 보여주고 이거 잡을 수 있구나, 나도 된다, 이런 표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 외야 수비 나가서도 자신감이 앞으로 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사실 천성호 선수가 KT에서 외야 수비를 잘 못해서 결국은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원석 선수 타고 잘 맞는 타구인데 네. 조금 앞쪽에 수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뒤로 많이 빼가면서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저도 넘어갔다라고 생각한 상황인데 네. 천성호 선수 주력도 괜찮기 때문에 스피드가 있는 선수인데 외야 수비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좋은 수비가 또 좋은 경기로 연결이 됐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뭐 점수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수비로 나왔던 선수들도 다 본인 역할을 하면서 오늘 팀 승리에 일조를 할 수 있었던 LG입니다. LG가 이렇게 해서 1, 2차전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90%가 넘는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을 가져가게 됐고요. 인터뷰에서 박동원 선수가 우주의 기운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저 뒷말이 중요한데요. 타이브레이커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이율예 장군 또 나옵니다. 사실 그 대목에서도 하나 그래서 기세를 좀 잘 차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어제 1차전 경기를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결국은 그 어떤 흐름을 하나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 2차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도 초반에 하나의 기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세를 쭉 그대로 갖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도 오늘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2회 역전시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넘겨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 타선도 완전히 죽어버렸고 네. 투수들도 올라간 상황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점수를 허용하면서 점수를 많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약간 이제 10월 초로 돌리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화는 그러니까 LG가 여유 있게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LG가 계속 지고 한화가 계속 이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타이브레이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저 SSG 이윤려 선수가 김서현에게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면서 두 팀의 희비가 갈렸고 LG는 우승을 차지하게 됐죠. 차지당하게 되는. 차지당하게 됐죠. 거의 뭐 선수들 뭐 샤워하고 네. 예, 뭐 집에 가다가 이제 다 그 소식을 들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하나가 저는 이제 거기서 좀 타격이 컸던 게 그 다음날 경기가 좀 더 타격이 컸던 게 그 다음날에 그 이기고 마무리를 잘 해서 추스르고 끝냈으면 됐는데 다음날도 9회인가 4실점을 하면서 동점이 됐던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그날 이제 무승부로 끝났지만 그 두 경기만은 훅 다운이 된 맞아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이죠. 시즌 막판에. 결국 그런 흐름들이 LG는 우승을 당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정규세 1위를 하고 아무래도 뭐 삼성 LG를 다 준비했겠지만 분위기상 하나가 올라오도 우리가 그런 심리적인 우월감을 좀 갖고 이번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선수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도 돕는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운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 구단 다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기분, 좋은 느낌에서 한국 시리즈 시작했기 때문에 1, 2차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지금 LG 팬들 뭐 또 지금 연경 감독도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데 연이틀 타선이 폭발하면서 선수들 모두를 다 칭찬해주고 싶다. 타선이 터지면서 불펜이 좀 여유를 갖고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승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뭐 저는 근데 오늘 불펜에서 나왔던 선수 중에 일단 뭐 송승기 그리고 김진성 선수는 어제도 던졌어요. 그렇죠. 던졌는데 어제 던졌던 그런 피로감을 느낄 수 없었고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함덕주 선수의 손아섭 선수를 상대할 때 그 146km의 그 포심 확실히 좀 쉬니까 구속과 구위가 그렇죠.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이었기 때문에 LG 불펜의 어떤 좀 더 강한 느낌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함덕주, 이정용 모두 다 확인을 해보면서 아주 여유 있게 13대 5의 대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LG고요. 한화 얘기 조금만 하자면 일단은 오늘 기대했던 유현진 선수가 기대보다 많이 좀 저조한 피칭을 했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2회에 이제 역전을 허용할 때 선두타자로 나왔던 김현수 선수 노볼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상황에서 높은 쪽 코스에 패스볼을 또 요구를 그렇죠. 했는데 가운데를 몰렸거든요. 저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기 결과로 봤을 때 한 번 더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과의 승부에서도 김서현 선수가 홈런을 맞을 때도 그렇죠. 물론 높은 공을 사인 났을 때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항상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을 3개씩 던지는 경우 혹은 2개씩 던지는 경우가 계속 저희들의 눈에도 보이니까. 네. 그죠?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물론 뭐 박동원 선수에게 홈런을 맞을 때도 포심 2개 그리고 체인지업을 연속 3개 던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타자가 타이밍을 분명히 읽을 수밖에 없고 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타이밍에 제대로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부분 그리고 좀 볼 카운트 싸움에서 하이 패스 볼 요구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어떤 타자에게 그 맞는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화는 이제 가을 야구를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포수의 볼 배합이라든가 그러니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게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볼이 아무래도 좋은 볼 배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수의 제구가 안쪽으로 몰린다면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거보다는 저는 LG 타자들 그리고 준비가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박동원 선수가 어떤 스윙 궤적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볼들은 잘 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한테 강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인지업이 계속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체인지업이 연속 투구되면서 본인이 타이밍 맞추면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고요. 홈런 칠 때도 마찬가지. 또 체인지업을 연속 투구 들어가면서 홈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유현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가운데 좀 몰린 볼 배합이 됐지만 LG 타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준비를 잘 돼 있었고 네. 계획이 더 좋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 2차전 경기 지금 김경문 감독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 시리즈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쉽다. 팬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1, 2차전을 내주고 시리즈 반전을 대전에서 만들고 다시 잠실로 돌아와야만 일단은 마지막 시리즈의 어떤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게 지금 하나의 입장이 됐어요. LG는 이제 최소 잠실로 오는 티켓은 끊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나는 3, 4차전에 폰세 와이스가 나올 예정인데 그렇죠. 그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선수의 부담이 좀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2패 후에 다시 리버스 스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확률적으로 하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일 모레 3차전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뭐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3차전 경기 프리뷰도 잠시 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위닝 포인트 지금 저 관전 포인트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요 얘기도 좀 더 했어야 되는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첨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물론 LG가 이겨서 너무 좋은 네. 상황이고 뭐 조금 더 점수 차가 났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박시원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 있잖아요. 박시원. 한번 투구를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예, 한번 올라와 봤으면 어땠을까?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위닝 포인트 쭉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어진명 김장의 스탯 포인트 어떤 부분이 오늘 경기 제일 중요했던 순간이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WPA 3위는 네. 3위와 1위는 한 선수가 했습니다. 3위는 박동원 선수 박동원. 2타점 2루타. 네. 이따 1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정말 잘 쳤습니다. 두 네. 번 다 체인지업을 쳤고요. 올해 무사말루에서 박동원 선수가 4타수 무안타였어요. 희생 플라이도 하나도 못 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야구 이제 해설진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무사말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타자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올 시즌에 이 무사말루에서 첫 안타를 가장 중요할 때 쳐냈고요. 2위는 문현빈 선수의 2점 홈런이었습니다. 사실 하나 입장에서 어제 패배하고 오늘 경기는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문현빈 선수가 임창규 선수의 체인지업을 놓치지 않았는데 재밌는 부분은 올 시즌 문현빈 선수의 첫 번째 체인지업 홈런입니다. 그래요? 올해 체인지업으로 홈런 한 번도 쳐본 적이 친 적이 없더라고요. 저 플레이오프에서도 다 포크볼이랑 그 다음에 패스트볼을 쳤었는데 어쨌든 좋은 시작이었는데 이걸 역전당한 부분은 하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1위는 이제 박동원 선수의 투런 홈런이었습니다. 올해 박동원 선수가 체인지업 타율이 2할인데 재밌는 건 장타율은 0.51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5. 박동원 선수가 워낙 게스히팅을 많이 하는 그렇죠. 선수니까 체인지업이 한번 걸리면 장타가 되는 확률이 네. 높아진다는 얘기였고 사실 지금 아까 그 홈런이 됐던 공도 보시면 거의 가운데에 들어왔던 공이었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결국은 이 박동원 선수한테 최고의 먹잇감이 되어버렸고 올해 박동원 선수는 22개 홈런 중에 체인지업 홈런이 2개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홈런, 오늘이 세 번째 홈런이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유현진 선수가 체인지업과 커터를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패스트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저도 좀 아쉽고요. 뭐 커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라고 보는데 네. 그 부분 그리고 커브가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손에서 좀 잘 빠지고 아하.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커맨드가 좀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체인지업이 결국 박동원 선수에게 많이 안 던졌는데 걸린 거 보면 노리고 여러모로 있었던 것 같아요. 게스히팅을 오늘 아주 체인지업을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레버리지 인덱스는 딱 한 상황입니다. 네, 4회 초. 그렇죠. 다 4회 초. 4회 초. 보시면 네. 저 세 선수가 다 이어져 있는 선수들이죠. 네. 참 4회 초. 그래서 저는 이제 세 선수 타순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순위별이 아니라 타순별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먼저 2번 타자 리베라토 선수 타순에서 오늘 인덱스 레버리지 인덱스 2위였는데요. 맞아요. 1-3말루에서 김영호 선수가 올라왔고 리베라토 선수가 올 시즌에 제가 말루 타율을 찾아보니까 말루에서 3타수 2안타인데 2안타 중에 뭐 홈런이 하나 있었어요. 말루 홈런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진짜 좋은 기회에서 2루수 플라이를 치면서 오히려 한 점도 안 난 게 그렇죠.
하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문현빈 선수가 3위였는데 확실히 이제 김영우 선수가 이 문현빈 선수의 타격감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러면서 제구가 안 됐고 볼넷을 내주며 실점을 했고 LG는 이제 여기서 투수 교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진성 선수를 투수 교체를 했는데 김진성 선수가 올해 이 등판할 때 있었던 주자 수가요 75명입니다. 많죠. 네, 이게 최근 10시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10시즌의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완 원포인트 선수들이. 근데 보통 이제 자완 원포인트들이 그런 이제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김진성 선수는 우투수지만 그냥 LG가 위기 때 가장 제일 먼저 찾는 투수였고 오늘도 노시환 선수를 상대로 하이패스트볼로 위기를 넘어가면서 한국 시리즈에서 최고령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실 그 위기 상황에 올라왔을 때도 오늘 던진 투수들 통틀어 가장 편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이 겪어보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 본인의 걸로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궁금한 건 되게 저런 그러니까 뭐 만루 상황에 올라가면 투수들이 심장도 더 뛸 테고 네. 더 압박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평안한 투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멘탈인 건지 이게 길러지는 건지 만들어지는 게 이게 건지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만들어졌어요. 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도 본인의 노력한 것도 있고 네. 그 경험이 플러스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윤수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초반에 LG 있을 때는 많이 맞았었어요. 아하. 본인의 흔들림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세이브 투수 되면서 그 세이브 상황을 넘기고 하면서 언제나 올라와도 안정감 본인의 어떤 루틴대로 투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물론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도 김진성 선수는 주자가 있을 때 저도 김진성 선수 가장 많이 기용했던 게 왜냐하면 위닝샷이 있었어요. 빠른 볼과 포크볼의 그 조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낼 수 있었다 생각하고 연결 감독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김진성 선수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대목에서 양 팀의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전 경기 관전 포인트를 또 스탯 포인트를 알아봤고요.